안녕하십니까. 재료공학 실험 2조 발표를 맡은 학부 4학년 송시환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ALD 공정을 통한 방막 제조 및 전기적 특성을 평가 분석하였습니다. 실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ALD 증착법은 반응 원료를 각각 분리 공급하여 반응가스 간 화학 반응으로 증착하는 방법, 입자를 웨이퍼 표면에 증착, 방막을 형성하여 기존의 PVD, CVD 증착법보다 방막 도포성이 좋아 이를 통해 나노스케일로 방막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ALD 공정은 4단계를 통틀어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표면에 전구체를 노출시킨 뒤 아르곤가스 등을 이용해 전구체 측만 한 층만 제외하고 모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반응 물질을 주입해 전구체와 반응시켜 증착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곤가스 등으로 남은 반응 물질을 모두 제거하여 스텝 1으로 돌아가 원하는 두께를 증착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 나노스케일로 방막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ALD 공정이 끝난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상부 전극, 방막층, 하부 전극, 웨이퍼 순서의 칩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ALD 공정 이후 상부 전극도 증착하고 열 처리하는 PMA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캐핑 레이어 이펙트가 발생하여 방막의 응력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각각 PE, JE 그래프로 페로일렉트로의 여부 그리고 유존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P는 분극의 세기를 나타내며 단위는 마이크로 쿨롱 퍼 센티미터 제곱입니다. E는 여기서 전기장, 전개를 나타내며 단위는 메가볼트 퍼 센티미터입니다. 여기서 P의 센티미터 제곱은 전극의 단위 면적당 전하량을 나타내며 전개는 방막의 두께의 단위 길이당 볼트의 값을 나타냅니다. 아래의 J는 전극의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나타낸 값이며 단위는 암페어 퍼 센티미터 제곱입니다. 이 JE 그래프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캐패시티 절연 조건인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7승 이하의 전류 밀도를 보이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합니다. 캐패시터 역할을 하는 강유전체라면 전류 밀도가 낮아야 좋으니까요. 다음은 PE 그래프에서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여기서 PE 커브의 경우 전기장을 인가할 때 분극이 이렇게 유도되고 전기장이 0이 되더라도 분극의 대다수가 남아있고 Y절편이 꽤 높은 값을 가진 걸 볼 수 있는데, 이를 잔류분극 PR이라고 합니다.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강유전체 성질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E가 0이 될 때 분극이 모두 사라지고 Y절편이 이렇게 낮은 값을 가지게 되면 이는 강유전성을 갖고 있지 않아 안티페로일렉트로라고 합니다. 이 강유전성은 크게 나타날수록 좋은데, 이런 강유전성을 크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인 웨이크업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강유전성 방막에서 증착 후 열처리 직후보다 일정 횟수의 전기장 사이클링 이후에 더 우수한 강유전성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지금부터 실험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적절한 크기의 웨이퍼 기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웨이퍼 절삭 과정에서 힘을 가하면 웨이퍼가 깨지면서 파편이 튈 수 있기에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커터가 내장된 펜 형태의 커터를 사용해 절단을 원하는 선을 따라 스크래치를 낸 후 트위저와 핀셋을 이용하여 절단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같은 기구로 웨이퍼 샘플에 남아있는 가루를 제거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ALD 증착을 진행하게 되는데, 하프늄 옥사이드와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5대5로 증착할 경우 한 사이클당 0.1 나노미터씩 번갈아가며 각각 50번씩 증착해 주어야 합니다. 3대7로 증착할 경우 하프늄 옥사이드 1번, 지르코늄 옥사이드 2번, 그리고 하프늄 옥사이드 1번, 2번, 1번, 3번, 이를 총 한 사이클이라고 하면 한 사이클에 1 나노미터의 하프늄 옥사이드와 지르코늄 옥사이드가 1 나노미터 증착됩니다. 이렇게 레시피를 설정하고 놓고 가동하면 됩니다. 증착 과정 중 전구체와 반응 물질이 출입하고 퍼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 변화를 통해 증착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증착이 끝났으니 RTP 열 처리를 해주어서 방막의 결정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기기의 뚜껑을 닫고 진공을 잡은 후에 질소 분위기에서 500도씨 30초 동안 열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측정 및 관찰은 광학 현미경으로 전극 면적 측정, 프로브 스테이션으로 전극을 올린 후에 세미컨덕터 파라미터 애널라이저로 전기적 특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이 기판의 전기적 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실험을 통해 얻은 로우 데이터 중 전극의 면적, 전극 두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PE 그래프 또는 JE 그래프를 그려 강유전성과 잔류분극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방막의 두께는 ALD로 증착 시 미세한 방막 두께 조절이 가능하므로 저희는 이미 그 과정에서
10나노미터의 방막을 커스터마이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극의 면적 또한 구해야 할 값입니다. 분극의 색이나 전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극의 면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광학 현미경으로 촬영할 샘플의 원형 4개의 지름을 평균 내어 지름을 구하면 128.75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를 센티미터 단위로 변경하면 128.7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를 반으로 나누어 반지름 값을 제곱하여 파이를 곱해준다면 평균적인 전극의 면적은 1.3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제곱이 됩니다. 다음은 하프늄 옥사이드와 질코늄 옥사이드를 5대5로 증착한 기판에서 전기장 사이클링 횟수에 대해 잔류 분극 PR이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웨이크업 이펙트를 일어나게 하기 위함으로 실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적당한 사이클링 횟수는 약 10의 4승에서 5승회 정도 시행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웨이크업 이펙트는 전기장 사이클링 이후 더 우수한 강 유전성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y절편인 잔류 분극 값이 주황색인 비포보다 파란색인 애프터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프늄 옥사이드와 질코늄 옥사이드를 5대5로 증착한 기판에서의 PE 커브입니다. PE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인간 전압의 방막 두께인 값인 10나노미터를 나누어 전개값을 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전화락 C에도 전극의 면적 센티미터 제곱을 나누어 주어 마이너스 2V에서 2V로 사이클링을 걸어 주었을 때 나타나는 값을 그래프에 점을 찍는다면 무수한 점이 이런 파란색 선을 따라서 그려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인가 전압을 방금은 마이너스 2에서 2V까지 전압을 인가해 주었는데, 만일 4V를 인가해 준다고 하면 마이너스 4V에서 4V까지 전압을 인가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일련의 과정과 같이 여기서 2V에서 4V에서 전압이 증가할수록 그래프의 형태는 동일한 곡선을 그리지만 전반적인 그래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류 분극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HZ5 방막에서 하프늄과 지르코늄을 1대1로 조성하여 증착하여 열처리한 방막이라면 페로일렉트릭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프늄 옥사이드와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3대7로 증착한 기판에서의 PE 커브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가 전압을 2에서 4V로 0.5V 단위로 점점 증가시키며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압이 증가할수록 그래프의 형태는 거의 동일하며 그래프의 전반적인 크기가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손가락으로 꼬집은 듯한 그래프가 나타나며 항상 잔류 분극은 낮은 값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HZ5 방막에서 어느 정도의 지르코늄을 함유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ZR 리치라면 안티페로 일렉트릭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 커브 전류 밀도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5대5와 3대7의 단위 길이 면적당 가해지는 전압과 전류 값을 측정한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전류 밀도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전류가 흐르는 양을 나타내고,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해야 했던 점인 음수값에 전압을 인가해 준다면 전류 밀도 또한 양수가 아닌 음수로 노출되기에 절대값을 씌워주어 그래프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밈 캐패시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연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극소량의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는데, 캐패시티의 절연 조건상엔 통상적으로 단위 면적 1cm 제곱당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7승 암페어 이하의 전류가 흐를 정도가 된다면 캐패시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유전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대7 샘플이 근소하게 5대5보다 좀 더 넓은 전개 범위에서 유전 특성을 보이는데 의미 있는 값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래도 3대7 샘플이 근소하게 유전 특성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플의 원형 전극자들을 측정, 방막의 두께를 커스터마이징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정량적인 값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야만 합니다. 웨이크업 이펙트는 사이클링 횟수에 따른 잔류 분극 증가로 강유전성을 나타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2V에서 4V 사이로 전압을 인가했을 때 하프늄 옥사이드 대 지르코늄 옥사이드가 5대5 비율일 경우 페로일렉트릭을 나타내었고 3대7 비율일 경우 안티페로일렉트릭을 나타내었습니다. 두 그래프 모두 전압이 증가할수록 그래프의 형태는 거의 동일하며 그래프의 전반적인 크기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류 밀도 그래프의 경우 5대5 샘플과 3대7 샘플 모두 대체로 낮은 전류 밀도 그래프를 보이며 카파시터로서 사용 가능한 유전 특성인 단위 면적당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7승 암페어 이하의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2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